74번 민간은 화폐를 현금과 요구불예금으로 각각 2분의 1씩 보유하고 은행은 예금의 3분의 1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한다. 통화공급을 150만큼 늘리기 위한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증가분은 단 통화량은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계이다. 이 문제는 통화공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통화량 MS는 통화승수 또는 화폐승수 m 곱하기 본원통화 MB, 책에 따라서는 MB 대신에 H라고 쓰기도 합니다. MB는 머니터리 베이스고요. H는 하이 파워드 머니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MB나 H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화폐를 의미하고요. 이것이 민간은행의 신용창출 과정을 통해서 이 m배만큼 증폭이 돼서 이 경제 전체의 화폐 공급량이 결정됩니다. 문제는 통화공급 150만큼 늘리기 위한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증가분을 묻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주어진 단서들을 통해서 화폐 승수 m을 도출해야 되고요. 그래서 m을 넘겨서 계산하면은 본원통화의 증가분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 승수를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면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입니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금 보유 비율이라고 하는 이 CR이 정의가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방식은 통화량분의 현금이고 두 번째 방식은 요구불 예금분의 현금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만 있지 나머지 이 통화량의 정의라던가 통화량이 현금과 요구불 예금의 합계 그리고 본원통화는 현금과 지불준비금의 합계 이거는 똑같고 현금 보유 비율만 다르게 정의해서 이렇게 식을 전개합니다. 지불준비율은 요구불 예금분의 지불준비금으로 똑같이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리해서 여기 있는 통화량의 식처럼 통화공급이 통화승수 곱하기 본원통화의 형식으로 아래 보면 통화량이 통화승수 곱하기 본원통화, 통화량이 통화승수 곱하기 본원통화 이런 형식으로 정리를 하게 돼서 통화승수를 이렇게 각각 구하게 됩니다. 통화승수의 식을 보면은 현금 보유 비율과 지불 준비율의 함수입니다. 이 두 번째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금 보유 비율과 지불 준비율을 이 두 가지 방식에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요건을 넣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대입을 하면은 통화승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통화량분의 현금이니까 현금과 요구불 예금을 각각 2분의 1씩 보유하니까 통화량은 현금과 요구불 예금의 합계라고 했으니까 통화량 M은 1이 되고요. C가 2분의 1이니까 현금 보유 비율은 2분의 1이 됩니다. 지불 준비율은 요구불 예금분의 지불 준비금이니까 요구불 예금은 지금 여기 2분의 1로 주어졌지만 보시면 은행이 예금의 3분의 1을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얘기 자체가 이 지불 준비율이 3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경우 현금 보유 비율은 요구불 예금분의 현금이죠. 근데 각각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2분의 1을 하면은 1이 됩니다. 지불 준비율은 1번의 경우와 동일하게 3분의 1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한 CR과 RR을 이 통화승수에 대입을 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CR이 2분의 1 더하기 지불준비율은 3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1이고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분의 1이죠. 이것은 정리하면은 6분의 4
그리고 분자는 1이 되고요. 얘는 결국 2분의 3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 CR이 1이죠. 그러면 통화성수는 1 더하기 지불준비율 1 더하기 1, 그래서 2 나누기 3분의 4가 되고, 결국 얘도 정리하면 2분의 3이 됩니다. 단지 정의를, 현금 보유 비율을 이렇게 다르게 했을 뿐이지 결국 통화성수 값은 같게 나와야 되죠. 우리가 지금 통화성수 m을 구했으니까 이 m에 2분의 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델타 MB는 2분의 3을 좌변으로 옮기면은 150 곱하기 3분의 2니까 얘는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00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이 문제에 주어진 자료를 보고 대입해서 이렇게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75번 소규모 개방경제의 재화시장 균형에서 국내 총생산 Y가 100으로 고정되어 있고 소비, 투자, 순수출, 세계 이자율이 11대, 실질 환율은, 자, 스몰 r은 국내 이자율이고 입실론이 실질 환율이네요. 정부 지출은 없고 국가 간 자본 이동은 완전하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재화시장 균형식을 쓰면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순수출인데, Y는 C 대신에 0.6Y, I 대신에 40 마이너스 스몰 r, G는 정부지출은 없다고 했으니까 0이고요. 순수출은 12 마이너스 2 입실론입니다. 그리고 세계시장 이자율 R스타가 있는데 이게 10이라고 했는데 문제 가정상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그랬고, 그리고 국가 간 자본이동이 완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경제의 재화시장 균형에서는 이 국내 이자율이 세계 이자율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R 스타가 되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대입을 해보면 국내 총생산 Y가 100이고, 그러면 0.6 곱하기 Y는 60 플러스 40 마이너스 세계시장 이자율 10 더하기 12 마이너스 2의 입실론입니다. 여기 100이랑 이거 100이랑 소거가 되고 이렇게 둘이 해서 2가 되죠. 그러면 정리하면 이 입실론이 2가 됩니다. 따라서 실질 환율은 1이 되네요.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6번 개방경제 모형에서 정부 지출과 세금을 똑같이 100만큼 늘리면 균형 국민소득의 변화와 경상수지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Y는 국민소득, T는 조세이고 박스에서 소비, 투자, 수출,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 지출 승수와 세금 승수, 조세 승수를 구해서 그 승수에다가 100을 곱했을 때 이제 Y가 어떻게 변하고 그 Y 변화에 따라서 경상수지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하는 식으로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각각 승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개방경제식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수출 X 마이너스 수입 M입니다. C 대신에 400 더하기 0.75 곱하기 Y 마이너스 T 더하기 투자 200 더하기 G 더하기 수출 마이너스 수입 마이너스 0.25 곱하기 Y 마이너스 T가 되죠. 우리는 지금 정부 지출 승수와 조세 승수를 구해야 되는데, 승수는
정부 지출 승수는 정부 지출을 델타만큼 늘렸을 때 어떤 일정한 배수인 스몰 n만큼 국민소득이 변화하는데, 이 m이 정부 지출 승수고요.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를 델타 t만큼 늘렸을 때 어떤 스몰 n만큼 균형 국민소득이 변하는데, 이 스몰 n이 조세의 승수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좌변에는 y만 가지고 정리를 하고 우변에 g 또는 t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400이라던가 200, 500, 마이너스 200 이렇게 상수들은 이 승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y나 t, g 앞에 있는 이 개수들이 이 스몰 m과 스몰 n을 도출하는 데 이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상수는 무시하고 이 y, t, g에 있는 앞에 개수를 가지고 이 형태와 이 형태로 각각 정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정부 지출 승수를 구하기 위해서 y와 g 이외의 변수들은 다 제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는 y만 있고요. 오른쪽에는 0.75y, t는 정부 지출 승수를 구할 때는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제로죠. 그 다음에 g,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0.25 y가 됩니다. y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여기 0.5가 되고 넘어가면 1-0.5니까 0.5y가 g가 되죠. 즉 이것은 y는 2g가 되고, g가 델타만큼 증가하면 그거의 2배만큼 y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 지출 승수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 승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조세 승수도 똑같은 식으로 구해 보면 결국 이 y는 지금 정부 지출 승수랑 똑같이 옆에 0.5y로 정리가 되고요. 조세 승수는 여기 마이너스 0.75t랑 플러스 0.25t니까 마이너스 0.5t가 되고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즉, 이 조세가 증가하면 곱하기 마이너스 1만큼 y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조세 승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 지출과 세금을 똑같이 100만큼 늘려도, 그러면 정부 지출 승수에 의해서 y가 200이 늘고 조세 승수에 의해서 y가 100이 감소하니까 결과적으로 y가 100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100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니은 경상수지의 변화는, 경상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죠. 경상수지는 이 x에서 m을 빼면 nx라고 하면은 300 마이너스 0.25의 y 마이너스 t인데, 지금 이 변화하는 부분은 y와 t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y가 전체적으로 100이 증가했고요. 조세는 역시 100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게 0입니다. 그러면 앞에 이게 곱해도 전체 순수출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순수출은 0이 되고 변화분이, 경상수지의 변화는 0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